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반딧불이에 있는 단편 헛간을 태우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일단 이 책은 해석 방법이 여러 개로 나뉘는 책이고요. 하나의 상징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아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쫓아가기보다는 그런 상징들이 여러 갈래로 나뉠 때 나는 어떤 해석을 했느냐, 그런 해석이 더 중요한 작품일 수도 있어요. 작품보다는 내가 작품을 봤던 시각, 나 스스로를 바라보게 해주는 작품이죠. 일단 작품 처음 배경은 결혼 피로연에서 만난 띠동갑 여성과 주인공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설 속에서는 여자와 주인공이 어떤 사이인지 직간접적으로 암시하지 않아요. 단지 독자는 소설 속 내용을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을 뿐이죠. 바람 상대로 볼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친구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성은 젊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능력이나 금전은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노력 여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완전히 포기했고 무력감을 느낀다는 상징을 주기도 하죠. 또 여주인공이 팬토마임을 할 때 대사를 통해서도 여주인공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이 대사를 상징으로 해석하면 여주인공은 상실을 잊고 살아가는 공허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 여주인공이 여행을 가서 어떤 남자를 데려오면서 시작됩니다. 주인공보다 부자고 기본적으로 멀쓱한 게 꽤 잘 나가 보이죠? 이런 캐릭터는 주인공에 이입해서 볼 때 어느 가느다란 정서를 건드립니다. 우리가 여자를 연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불안을 가지고 이 남자의 불안감과 질투, 열등감을 이입해서 보게 되죠. 우리는 이제부터 이 인물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이 사람이 예의가 바를수록, 친절할수록, 보기 좋을수록, 능력이 좋을수록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 중반에 이 남자가 가끔씩 헛간을 태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오싹함과 놀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이 내용들이 단순한 상징에 불과하다는 추측보다는 남자가 연쇄살인마라는 추측이 좀 더 매력적으로 와닿기 쉽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헛간을 태운다는 건 세 가지 해석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헛간이라는 거. 주인공이 동네를 계속 조깅했으니 이럴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여자를 상징한다는 거. 이 경우엔 남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여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야기의 뉘앙스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직접적인 사례가 아니라 자살 유도에 가까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세 번째는 주인공을 상징한다는 것. 주인공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 대한 호감과 열정을 헛간이라고 한다면 태워지기를 기다린다는 말도, 상실을 잊어버린다는 말도, 마지막에 타고 있는 헛간이 생각나곤 한다는 말도 서사적인 구조로 아기가 맞아 떨어집니다. 주인공의 정서적 변화를 다룬 서사적 작품이 되겠죠. 실제로는 두세 번째 해석이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를 상징하면서 주인공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갈래는 이렇게 세 개입니다. 문제는 첫 번째 해석대로 정말 헛간이라고 생각한다면 탄 헛간을 발견 못한 부분에서 아기가 떨어지지 않게 되고, 두 번째로 여자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사이코 남성이 주인공에게 여주인공의 사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예의 바른 부분, 연막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지며 아기가 맞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남자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여자가 사라진 이유가 부재해서 작품의 인과가 부족해 보여서 아기가 또 맞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자기는 원하는 대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소설 중간에 밝히면서 더더욱 소설 속 내용을 확신하기 어려워지죠. 애초에 이 소설은 미니멀리즘하게 최소한의 단서만 주어지는 소설이 아니라 만연체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쓸데없어도 다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 대개 그렇듯이 사실 인과관계나 명확하게 소설 속에서 연결되는 서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해석 모두 찾으려고 한다면 그게 함의하는 바는 뭘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 소설이 저와 게임을 하자고 제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 곡성에서처럼 어떤 결론이 날지 두근두근 생각해보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소설은 그런 장르의 게임을 제의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을 내지 않고 결론을 내리던 나를 바라보게 했죠. 제가 그 남자를 살인마로 억지로 만들려고 했다면 저는 스릴과 자극, 쾌락과 열등감에 대한 복수의 카타르시스를 맛보고 싶었던 거겠죠. 제가 헛간이라고만 보고 싶었다면 여자가 어디선가 안녕하게 바라는 주인공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 거겠죠. 제가 남자를 상징한다고 해석한다면 중년의 죄책감과 수치심 혹은 상실에 대한 회피에 깊게 공감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한 해석법과는 상관없이 한 이야기에 다양한 정세를 끼워줄 수 있는 점이, 그런 스스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이 소설을 가장 매력적인 단편 중 하나로 꼽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설의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사라져버렸다. 나는 아직도 매일 아침 5개의 헛간 앞을 달린다. 중략. 밤의 어둠 속에서 이따금 나는 불에 타 허물어지는 헛간을 생각한다.